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 바로 철도죠. 이 엄청난 인프라,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민자 사업, 다른 말로 PPP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멋진 철도를 쫙 깔고 싶은데 당장 지갑이 텅 비어 있는 상황. 이게 사실 많은 정부가 딱 마주하는 현실이거든요. 워낙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나라 살림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1990년대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는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이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민관협력 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돈과 기술, 또 그들만의 경영 노하우를 공공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는 방식인 거죠. 당시에는 정말 유망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PP가 내건 약속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민간의 속도와 전문성을 빌려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짓겠다. 와, 정말 솔깃한 제안 아니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기본 구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기획 단계에서 이 사업 합시다 하고 승인을 하면요. 민간 회사가 조달 단계에서 돈을 모아서 철도를 뚝딱 짓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요. 마지막에 그 시설을 정부에 깨끗하게 이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집을 짓게 한 다음에 한동안 관리까지 맡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유망해 보였던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빛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원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는데 이 초기 PPP 모델 안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부담을 지우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그건 바로 위험 부담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수요 위험, 그러니까 혹시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다 막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라는 거죠. 반면에 운영 위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민간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으니까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며 안전이나 유지보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비용을 아끼려는 유인이 생긴 겁니다. 위험과 책임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짓는 데 드는 돈만 생각했지 앞으로 수십 년간 들어갈 유지보수비, 즉 생애 주기 비용, LCC 같은 건 거의 무시됐고요.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서 깜깜이었고 안전과 성능을 관리하는 기준, 램즈도 제각각이라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PPP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지 국민의 신뢰를 줄여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효율성만 쫓다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 모델의 결정적인 실패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순 없죠. 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공정하고 똑똑한 계약을 만들기 위한 진화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해결책이 차세대 PPP, PPP 2.0으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의 결함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접근법인 거죠. 이 새로운 모델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LCC, 생애주기 비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차값만 생각 안 하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기름값, 보험료, 온갖 수리비까지 다 합친 총 비용을 따져보죠.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건설비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율성을 따지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바로 램스입니다. 이건 철도의 공식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철도가 얼마나 고장 없이 잘 운행하는지, 신뢰성, 가용성, 수리는 얼마나 쉬운지, 유지보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성,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공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PPP 2.0의 핵심 공식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총비용, 즉 LCC를 고려하고 안전과 성능 기준인 램스를
계약에 딱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들을 잘 달성했을 때만 제대로 보상을 주는 성과 기반 계약을 더해서 훨씬 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모델의 개선점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험을 공정하게 다시 나눕니다. 둘째, 사업 첫날부터 LCC와 램스를 적용해서 길게 내다보며 관리하고요. 셋째, 요즘 중요하잖아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과 디지털 기술, DX를 도입해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들이죠. 이런 고민, 사실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일본은 PPP를 활용해서 낡은 지방철도를 되살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건설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각자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뭘 해야 할까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 분담, 성과 평가, 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죠. 민간은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LCC와 램스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이 모든 것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기술과 공공의 가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PPP는 더 이상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민간의 혁신과 효율성을 빌려오는 협력형 정책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P의 미래는 가격이 아니라 목적에서 시작된다. 얼마짜리 사업이냐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어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바로 이 목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공공성과 효율성, 이 둘의 균형을 찾아가는 기술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설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